지금 우리 입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42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어떤 그 자음모음 풀어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다가 이번 주부터는 그 자음모음 풀어법이 끝나고 나서 그 새로운 그 불규칙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그 마무리 단계로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치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전 찾기라든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직접 써보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의 학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공부해 오신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면 아마 한 달, 두 달 안에 다 까먹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계속해서 써보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내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뭐 어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그 우리 훈련들은요, 1년에 그렇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학습 포인트를 보시면 카모로 캄보디아 자음 모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써봐야 될 텐데 자기 이름을 과연 어떤 발음, 자기 고유의 이름을 캄보디아의 어떤 소리를 선택해서 쓸 것인가,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쓰시는 분이 많지가 않고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내 이름이 이건데 발음으로 이런데 캄보디아로 어떻게 쓰면 되냐? 캄보디아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글의 그 음가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려줄 텐데 그렇게 음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뭐 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성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의 음성학을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자음 예위 읽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음 모음을 배웠는데 그 쌍자음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 이렇게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그 쓰기 방식. 자, 그거를 쌍자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첩자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쌍자음, 중첩자음이 어떤 때는 위와 아래가 뭐 밝은 자음, 강한 자음 이렇게 뭐 섞여 있을 때도 있고 강한 자음만 있을 때도 있고 밝은 자음만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뭐 윗자음은 짧게 아랫자음은 조금 길게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외로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읽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발음을 달리 해온 쌍자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쌍자음들이 21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 그 단어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한글의 발음 습성으로 말미암아서 한글 발음 습성대로 캄보디아의 단어를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발음들이 좀 있습니다. 76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 76개의 한국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고 있는 단어, 이거를 아마 한 약 뭐 1주 남짓 걸쳐서 쭉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머지 단어들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샘플 단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샘플 단어를 견주어서 발음을 해보시면 앞으로 새로 만나는 그런 단어들도 무난하게 발음을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사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분 한 분
같이 쓰는 훈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이 출석 학습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1. 데비님, 정범형님. 2번 학습자가 드래곤님, 드래곤님은 황인님, 샬롬님, 그러면 조유숙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캄보디아의 글자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범영님이시죠? 정범영님. 정범영님. 먼저 정자를 써봐야 되겠는데요. 정자. 정자를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지읒이라고 하는 발음은 시자를 누르시면 쩌가 써지는데요. 밝은 소리 쩌. 만약에 쩌를 이용해서 정이라고 하는 한 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쩌는 사실은 우리 한글에 쌍지읒과 관련된 캄보디아의 자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면 정범영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쌍지읒을 지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쩌라고 하는 지읒과 관련된 캄보디아의 자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는 쌍지읒만 있지 지읒 받침이 없습니다. 초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성에서는 저 쌍지읒이나 지읒이나 사실 거의 똑같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종성에서는 지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성에서는 지읒 받침이 캄보디아의 글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자,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지읒만 하면 쩌, 그렇죠? 쩌 이렇게 읽는데, 만약에 H를 먼저 한번 눌러줘 보시죠. H. 지금 똑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워드를 열으셔서 워드에 직접 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알진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H를 눌러서 허자를 친 다음에 아랫자음을 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는 J를 눌러야 되겠죠. 아랫자음을 치기 위해서 기능키 J를 눌러서 플러스를 아래쪽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C를 누르면 쩡쪼가 쳐졌죠. 자, 저게 무슨 글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허라고 하는 거는 자음 한자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허, 이런 발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죠. 허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짝꿍인 강한 소리는 없는 자음이죠. 그래서 짝꿍인 강한 자음은 뜨러이 쌉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허를 친 다음에 물음표를 눌러서 이렇게 뜨러이 쌉이 위에 써지면 바로 허와 같은 강한 자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성 자음으로 사용할 때는 자기 소리에 허라고 하는, 한글로 말하자면 히읗이 되겠죠. 히읗과 관련된 그런 초성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허자를 쓰고요, 아래쪽에 어떤 아랫자음을 쓰게 되면요, 저 허가 가지는 기능이 뭐냐면 자기 아래쪽에 있는 자음을, 그 자음의 소리를 강한 소리에서, 그러니까 격음, 경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된 소리, 경음, 그 다음에 강한 소리, 격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쌍기역, 쌍디귿, 그 다음에 쌍지읒, 쌍시옷 이런 거는 경음이죠. 그렇죠? 된 소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역, 티읕, 피읕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파열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파열되어 나오는 소리들은 격음이죠. 격음. 격음은 거센 소리라고 하죠. 한글에서는. 이렇게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를 그냥 평음, 그냥 일반적인 부드러운 소리로 만들 때 바로 위쪽에 이렇게 허자를 쓴 다음에 아래쪽에 격음과 경음,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쓰게 되면 바로 평음으로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에 그 기능을 담당하는 캄보디아의 자음이 바로 또 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리를 낸다면 허쩌, 허쩌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허가 이렇게 초성 자음으로 윗자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랫자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쩌가 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초성 지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쩌자 위에다가 허자를 윗자음으로 써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대하는 우리로서는 조금, 왜 그럴까? 이렇게 좀 허자가 왜 쩌자를 이렇게 만들어줄까? 아마 음성학적으로 보면 이 발음이 대단히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막힘이 없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쭉 품어나오는 혀도 아래쪽으로 납작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냥 처음에 혀 안쪽에서만 약간 목이 조여진다 할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소리다 보니까 대단히 부드러운 소리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대단히 부드러운 허 소리를 격음이나 경음, 된 소리나 거센 소리를 평범한 부드러운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음성학자들은 저 허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쌍지읒을 지읒으로 만들 수 있고요. 쌍시옷도 시옷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읕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디읒이 너라고 하는 발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너라고 하는 발음은 한글의 디귿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정자를 쓰기 위해서 그 지읒, 캄보디아에 없는 초성 지읒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위쪽에 기능 자음인 허를 쓰고 아랫자음으로 쌍지읒 쩌를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 쩌가 지읒 저처럼 지읒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정자를 써야 되는데요. 자, 정자를 쓰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제일 먼저 초성인 지읒 이렇게 완성이 됐죠. 네. 자, 지읒이 완성이 됐으면 중성 어를 써야 되는데요. 자, 어는 예를 들어서 중성 어를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초성 저에다가 이 저에다가 여기 두 번째 를 붙이게 되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저가 아니라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읽어줘야 되는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의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저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밝은 자음이죠. 그러니까 조가 아니라 저가 되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이응, 만약에 이응을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쓰라껍두어라고 해서 우리가 모음이 없을 때는 앞,
자음의 꼬리 부분에 달려있는 그 모음을 그대로 준용해서 쓴다고 했었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쓰라, 껍, 뚜어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다 그냥 중성이 없이 받침을 바로 이응받침, 이응받침이 뭐죠? 이응받침이 ng어는 초성으로도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종성으로 쓰여서 이응받침에 기능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응, 종성 이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ng어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요, 이게 바로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음절로 오면 완벽한 정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왔습니다. 캄보디아 교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25년 동안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야 맞는 걸로 알고 저도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우연히 어떤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자라고 하는 한글을 캄보디아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한글 책을 지어보기 위해서 소리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게 정이라고 하는 소리로 알았지만 사실은 정 이렇게 나는 소리니까 정확하게 한글의 정이 아니라 정,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바로 우리가 방금 쓴 이 소리 정이라고 하는 소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한다면 그 소리를 한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글로 정이라고 발음하는 거하고 정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틀립니다. 정, 틀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래쪽에 쩌라고 하는 것을 위쪽에 윗자음 허를 쓰게 되면 한글의 정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소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의 정을 발음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 끝에 그분은 어떻게 저한테 대답을 했냐면 먼저 똑같이 허자를 쓰신 다음에요. 치읓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죠. 치읓. 예. 치읓은 Q를 누르면 되죠. 우리가 치읓을 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배웠는데요. 만약에 처라고 하는 소리를 아랫자음으로 놓고 이거를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앞에 쩌라고 하는 아랫자음은 된 소리죠. 그런데 방금 쓴 처라고 하는 소리는 거센 소리입니다. 이 거센 소리를 아랫자음으로 놓고 위에 기능 글자인 허를 놓으면 이 소리가 훨씬 한글의 저라고 하는 소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리를 처라고 하는 아래 글자인데요. 처라고 하는 아래 글자에서 이 소리가 또는 이렇게 소리가 변환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약에 한글로 표기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위처럼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허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처를 써서 그대로 이응, 종성을 써주면 저 소리가 바로 한글의 정이라고 하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 소리를 가지고 앞으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기보다는요. 뭐 나름대로 비슷한 소리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이라고 해서 저게 완벽하게 100% 한글의 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위처럼 정을 써도 한글의 정이 아니고 아래쪽처럼 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써도 한글의 정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한글에 가까운 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저는 이러한 과정을 있는 대로 사실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음절을 우리는 앞으로 정이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범을 써야 되는데 범은 그냥 B를 한번 눌러보시면 사실은 저 B가 뭐 해가지고 한글에 파열이 일어나는 B 발음이 아니죠. 한글의 비읍이 아니죠. 그래서 멈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B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동안 이렇게 써왔을 겁니다. 이렇게 써왔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배운 것처럼 사실은 범이 아니라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도 역시 만약에 퍼라고 하는 글자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범이라고 하는 거를 H자를 쓰신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퍼를 배웠죠. 퍼 그냥 아래 글자로 쓰지 않으면 이런 글자 있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퍼가 아래 글자로 쓰면 위쪽 꼬리가 없어져 버리고 아래쪽 몸통 부분만 남게 되는데 저게 바로 허자의 아래에 쓰는 퍼입니다. 퍼는 저 소리는요 원래는 우리가 퍼 이렇게 썼지만 위쪽에 허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즉 비읍 발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미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소리가 바로 범. 그런데 사실은 장음이기 때문에 범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범. 그래서 이 장음과 단음에 대한 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정범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조금 단음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쓴다면 바로 또는 이렇게 쓴 다음에 먼떠라고 하는 점을 찍어주면 짧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에서 범으로 소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범은 이렇게 작게 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산냐 덤러를 써서 이 산냐 덤러가 원래 단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쓰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먼떠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렇게 거기만 특별하게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의 소리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영자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요. 영자는 사실 실질적으로 100% 캄보디아 발음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영자를 쓰기 위해서요. 여라고 하는 약간 혀 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휴대폰이 진동음으로 되어 있을 때 떨리는 듯한 여 이렇게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에 음가가 거의 없는 이응, 초성이 이응으로 시작하는 그 소리를 캄보디아의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여라고 하는 저 자음이 한글의 여와 비슷하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비슷한 소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를 쓰신 다음에 만약에 도금을 달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우리는 도금을 요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용자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 요를 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배웠던 트맨꼰들의 기능이 있었죠. 요자는 자기 짝꿍인 밝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트맨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면 저 요가 바로 여 소리로 바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트맨꼰들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강한 소리를 밝은 소리로 만들어주는 방법. 7가지 그 짝이 없는 강한 소리에 트맨꼰들을 찍으면 밝은 소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가 됐는데요. 사실은 한글의 여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발음대로 하면 여, 여. 혀끝이 떨리는 소리가 입속에 섞여 있습니다. 여. 근데 그냥 여, 한글의 여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에 만약에 여에다가 이응을 쓰게 되면 중성 모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에다가 이응을 붙이니까 영, 영이 되겠죠. 이 소리는요, 한글로 도금을 달아본다면 영, 영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요자를 쓴 다음에 쓰라, 을 쓰고 이렇게 영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 도금은요, 이렇게 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모음 쓰라 아으 쓰라 어에서 어의 턱이 이렇게 한글의 여처럼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듭니다. 턱의 높이가. 그래서 여 하다 보니까 영이 아니라 영 이렇게 뒤쪽에서 턱이 떨어지는 소리로 도금을 달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라고 하는 모음을 쓰지 않고 그냥 자체로 딸린 모음 쓰라 껍두어를 써서 이응만 그냥 달아버리면 여에다가 종성 이응 받침이 와서 영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 소리가 싫으면 여기에다가 짧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먼떠를 만약에 찍으면 영 이렇게 되겠죠. 번떠를 안 찍으면 영, 번떠를 찍으면 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번떡을 찍어서 글씨를 쓰는 것이 한글의 영 소리와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범영은 쓰는 걸로 하시면 아마 거의 정확한 한글을 캄보디아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황이모님을 한번 캄보디아의 소리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요, 황은 히읗이라고 하는 발음은 제일 먼저 우리는 일단 H인데 그 H가 캄보디아 자음으로는 허죠. 초성 허. 그래서 허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를 치고 그러면 저게 하가 되죠. 하. 자, 이 소리가 바로 장음입니다. 장음. 그런데 하가 아니라 우리는 화를 쳐야 되는 거죠. 화를 치기 위해서 오아. 자,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치기 위해서는 H인 허를 친 다음에 우어를 치면요. 자, 우리는 우어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어, 그죠? 이거를 워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 워.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죠? 저 워우 소리가 앞니가 아랫입술에 스칠 듯 말 듯 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워우 비읍 소리도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라고 그랬죠. 어쨌든 저 워우 소리를 허자 아래에 쓰게 되면 바로 포 이런 소리가 납니다. 포. 근데 이렇게 쳤을 때는 포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포. 그런데 포에다가 이렇게 아자를 붙이면 그러면 포아 이렇게 되겠죠. 쓰라 아이기 때문에 써볼까요? 네, 앞에 포가 있고요. 아가 있으니까 포아 이런 발음이 되는 거죠. 자, 포아를 빨리 발음하면 포아 바로 화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이라고 하는 발음에서 이응이 있기 때문에 이응을 써야 되고 그러면 아마 황이 아니라 황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허를 쓰시고요. 우어를 쓰신 다음에 모음 아를 쓰시고 이응 받침을 쓰시면 저 소리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포앙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길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번떠를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주면 포항이 황. 번떠 기능 자체가 어떤 단어의 음절을 짧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포항이 아니라
황, 이렇게 황과 비슷하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요, 이자 조금 쉽지만 까다로운 그런 글자인데요. 이자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쓰라 어를 한번 쳐주시고요. 쓰라 어. 자, 이건 어라고 읽죠? 어라고 읽는데 이거를 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음 고래가 나타났다 쓰라 의 쓰라 이, 저 모음의 길이가 사실은 한자 한자의 한글 길이와 똑같은 중간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자의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모음이 바로 저 스라의인데요. 자, 스라의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했죠? 밝은 자음일 때는 의 또는 아이, 그 중간 정도의 소리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두운 소리일 때는 이, 어둡고 강한 자음이 올 때는 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스라의, 스라이. 여기에 바로 스라이라고 하는 그 모음이 있기 때문에 저 모음을 이용해서 황, 이, 모의 이자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어자에다가 스라 이렇게 붙이면 어자가 강한 자음이 아니라 밝은 자음이기 때문에 바로 의가 되는 거죠. 의. 의 또는 아이가 되는데, 그래서 저 소리를 저렇게 읽지 않고 바로 두 번째 강한 모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 어를요, 뜨러이 쌉을 이렇게 붙이시면, 자,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가 아니라 오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뜨러이 쌉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뜨러이 쌉을 어에 붙이면 오라고 하는 발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라고 하는 발음이 강한 모음으로 바뀐 거죠. 밝은 모음에서. 자, 여기다가, 자, 다시 이 상황에서 어제 배운 목정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스라의를 붙이면 앞쪽 이 소리가 오라고 하는 강한 소리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 모음은 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Shift를 누르고 I를 눌렀더니 위쪽에 뜨러이 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배운 뜨러이 쌉의 목증 현상입니다. 자, 하지만 오라고 하는 저 소리가 스라의가 아닌 스라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바로 이 소리가 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정확한 음절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모자를 볼까요? 모자를 보시면 우선 모, 미음, 초성과 관련된 것은 M자를 쳐서 모를 써주시면 되겠죠? 모를 써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모자 한자만 쓰면은 어떤 발음이 되냐면 모 이런 발음이 되죠. 그죠? 모. 그런데 저 한자만을 이용해서 글자를 표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절을 표기할 때는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라어를 저 모음은 스라어 또는 스라우 이렇게 밝은 소리와 강한 소리로 배웠죠. 자, 그래서 스라어 또는 스라오 우 이렇게 배웠는데요. 바로 모자라고 하는 소리는 이 스라어, 자, 이 스라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자, 이걸 도금으로 달면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M을 쓰시고요, 트맨 꼰도를 찍으면 저게 모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뭐. 자, 저 뭐에다가 바로 이렇게 뭐를 쓰시게 되면, 자, 이 소리는 뭐라고 읽든지 아니면 모라고 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단음 황이 모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황이 모가 약간 길이가 있는 소리로 우리가 발음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모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모라고 하는 한글의 한 음절을 대신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한 음절, 캄보디아의 한 피치응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황이모 이렇게 쓰시면 황이모, 황이모 이런 발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자 한자를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지만 실제로 이 안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죠. 아주 고난도의 비밀들이 우리가 배운 모든 트멘콘돌, 뜨라이삽, 모음, 자음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이 이렇게 한글의 소리를 캄보디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고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오늘부터 조금씩 공부하시기로 한 쌍자음 읽기, 쌍자음 읽기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쌍자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쪽에 윗자음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랫자음이 있는 모든 그러한 자음들을 쌍자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중첩자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쌍자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작년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쌍자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지금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쌍자음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음을 위아래로 두 개 쓰는 것을 우리는 쌍자음이라고 치고 그 쌍자음을 쓰기 위해서 J자, 키보드에 J자를 누른 다음에 바로 어떤 자음을 치면 아랫자음이 써진다고 그랬죠. 그 아랫자음이 있는 두 개의 위쪽 아래쪽 자음을 우리는 쌍자음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워드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꺼를 치시고요. 꺼를 친 다음에 이렇게 로를 치시면 이게 끌어 라고 하는 발음이라고 그랬죠. 끌어. 또는 이렇게 꼬를 치시고 로를 치시면 이 발음은 끌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끌어가 됐든 끌어가 됐든 지금 윗자음과 아랫자음 로가 자음이 두 개가 이렇게 써진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쌍자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읽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치면 뿌러 그쵸? 그냥 배운 대로 읽으면 되는데 뿌러 그 다음에 이렇게 뽀를 친 다음에 요를 치면 이거는 뿌러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읽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소리로 읽어줘야 되는 그러한 쌍자음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는요 캄보디아의 모든 자음 모음 글자를 읽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 이거는 그냥 외워야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지막 그 허들 중에서 마지막 허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요. 이 장애물을 넘는 방법은요. 이거를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워봤던들 아마 1년이고 2년이고 한 달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다 무조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소리를 내다 보면 이 글자를 봤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단어를 보시면서 그냥 우리가 배우는 지금 예외 읽기로 읽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한자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꺼가 있죠. 여기 자, 위쪽에 꺼가 있고 아래쪽에 so가 있네요. so 한번 써볼까요? 워드에다가 크게 한번 써보면 위쪽에 꺼가 있고요. 아래쪽에 J를 누른 다음에 S를 누르면
우리가 써를 그냥 쓰면 이런 말이 풀을 뜯고 있는 모양처럼 써 이렇게 써지지만 쩐 써를 쓰면 저렇게 허리에 단검을 하나 차고 있는 것 같은 써가 저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대로 만약에 읽는다고 보면 위쪽이 꺼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써니까 이 쌍자음을 읽을 때 위쪽에 꺼는 읽는 듯 마는 듯 쓱 지나가면서 맨 앞쪽 초성만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꺼서 꺼를 짧게 읽어줘야 되니까 꺼서 또는 뭐 그냥 어자 발음 없이 끄서 이렇게 읽어주면 틀림없이 우리가 배운 대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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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끄가 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음접변, 역행동화, 순행동화, 상호동화 이런 음율 법칙에 의해서 뒤쪽과 앞쪽의 자음들이 싸워서 어떤 때는 뒤쪽 자음이 이기고 어떤 때는 앞쪽 자음이 이기고 어떤 때는 둘 다 변해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이 예외, 쌍자음 읽기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초성의 글자가 초성의 소리가 제3의 어떤 소리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장애물, 마지막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이 쌍기역이 거센 소리 키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워드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쌍기역 꺼가 키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캄보디아의 키역은 이런 커 이렇게 관련된 그 자음인데요. 이 쌍기역이 키역 그러니까 된 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꿔지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뒤쪽에 써가 올 때 이렇게 쌍기역이 키역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끄서가 아니라 크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그와 관계되는 단어들을 보니까 여기 크셈, 크산 평화로운 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크서에 쓰라 에가 있어서요. 크세인데 종성 미음 받침이 왔네요. 그러니까 크셈, 크산, 예, 크셈, 크산 평화로운. 자, 여기도 크서가 아니라 크서인데 그대로 니은 받침이 왔네요. 그러니까 크선 이거는 순간 어떤 한순간 짧은 순간 자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팟르 썸욕사냐 팟르가 왔는데 팟르가 오면 모음 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하되 좀 짧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사이 네, 파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사이 크서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팟러가 스라 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그런 말라이 상스크릇에서 나오는 기호라고 그랬죠. 자, 크사이 파괴하다. 자, 여기 또 크서가 나왔는데 스라 에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짧은 발음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너가 니은 받침이기 때문에 크센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크센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요. 제3모음을 써서 발음을 해서 크선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 스라에라고 하는 모음은요. 스라에, 스라이 다음에 스라으라고 하는 제3모음 세 번째 모음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고급 문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크사, 그렇죠? 크사, 넥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는
과일즙이 있죠. 캔에다가 과일을 갈아서 넣어서 파는 그런 회사의 이름 중에 넥타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타라고 하는 것을 주스의 원액으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드는데요. 자, 그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사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사라고 하는지 크서라고 하는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발음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썸욕 산야가 있어서 크사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지만 마지막에 로자라고 하는 것이 또 발음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크서로 발음을 해야 될지 크사로 발음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쌍자음 예의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을 들어 놓으셨는데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두세 자씩 21자에 대해서 꾸준히 조금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발음의 주의를 요하는 캄보디아의 낱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소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고등학교 과정의 문법을 다 배워야만이 여기에 설명드리는 내용에 따른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문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그동안 40여일을 걸쳐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나오는 총망라된 그런 어떤 그 문법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자만 같이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빼일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일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언제라고 하는 뜻이죠. 언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국 교민분들은요, 이 빼일 나를 거의 뭐 예의 없이 빼일라, 일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빼일라, 빼일라가 아니라요. 빼일은 빼일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빼일나, 빼일나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의 없이 빼일라, 빼일라 이렇게 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빼일나 나에서 콧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로크루꾼, 쏨쪼이. 옆에 로크루꾼이 와 있는데요. 로크루꾼한테 빼일나 이 소리를 캄보디아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루꾼, 쏨레잉, 빼일나. 빼나 빼나 빼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한국 분들은 분명히 빼일라, 빼일라 그러는데 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쪽에 빼일, 니을 받침이 있다 보니까 자음접변 순행동화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니은이 싸워서 앞쪽에 있는 받침 리을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리을을 따라서 나가 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한글의 자음접변 순행동화인데 지금부터는 한글식으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캄보디아 글이기 때문에 빼일나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만 팡팡 학습을 제대로 하신 분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문법들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조합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배운 총 과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리 블리